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인간 말종 신우이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대판 싸우고 내쫓아버렸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 8년차에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 2년 반 만에 결혼했고 아이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가져 나왔습니다. 저희 시댁 남편 집안은 족보가 조금 요상한 집입니다. 남편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동생이고 현재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엄마입니다. 친엄마는 어렸을 때 집 나가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고 있으며 현재 새엄마인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재혼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을 새엄마께서 데리고 왔고 큰 문제 없이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말수도 많지 않으시고 얌전하세요. 남편이 본인 친아들이 아니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 키워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본인 친엄마다 생각하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결혼 전 남편이 있었는데 바람도 피고 도박에 범죄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었고 감방에 들락날락했기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딸을 데리고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을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저희 시아버지를 만나 재혼하게 되셨던 겁니다. 두 분 다 배우자에 대한 큰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이해하시고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과 씨도 다르고 배도 다른 여동생이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어거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누굴 닮아서 공부도 못하고 본인 치장하는 것만 신경 쓰던 시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할 수 없이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골에 있는 논밭을 팔기로 했습니다. 시골에는 선산도 있었는데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관리도 힘들어서 정리하려고 했었거든요. 친인척분들 모두 동의했었고 가까운 곳으로 모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도 하고 선산 정리도 하고 논밭도 팔게 되었습니다. 선산이야 원래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논밭은 갑작스럽게 팔게 되었던 겁니다. 시누이 유학 때문에 말이죠. 시아버지가 본인 친딸은 아니지만 애지중지 키워오셨고 시어머니를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셨기 때문에 더 해주려고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만큼 공부 머리가 좋지도 않았었기에 뭘 밀어주려고 해도 본인이 못 따라오니 지방에 있는 대학교 턱걸이로 들어갔었고요. 그런 딸이 늦은 감은 있지만 공부하고 싶다고 유학 보내달라고 하니 할 수 없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아버지 말씀에 따르게 되었고 시어머니 봐서 반박하지 않고 모든 걸 부모님 뜻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8살이나 먹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시누이 볼 때면 참 답답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시어머니 겪어보았지만 절대 시어머니 닮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본인 친아빠 핏줄이니 그분 닮았을 것이다 생각했었고 남편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렇게 엄청 돈 들여 호주로 보내놨습니다. 호주에 시아버지 동생 아들이 목사로 계시는데 그 조카 도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재수로운 마음이 크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살아왔지만 본인 딸 때문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요란스러운 시누이가 호주로 떠나갔고 정말 돈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일이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기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들려왔고 또 헤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안 봐도 비디오다 싶었습니다. 공부는 수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놀러 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정지가 오게 되셨고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갔지만 이미 아버님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상을 치르게 되었고 이런 일들은 정말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고 항상 시댁에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사실 한참 동안 믿겨지지도 않았고
현재도 아직까지 아버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남편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버티는 남편이 느껴졌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던 남편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들어놓으신 보험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보험금 수익자를 남편 이름으로 해두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류 정리하면서 보험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신우이라는 인간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요. 알고 봤더니 술에 취해서 연락을 받지도 못했었고 정말 인간 말종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실 신우이에게 연락했지만 뒤늦게 받았는데 바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상 치르는데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신우이 빨리 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신우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결국 시아버지 상 치르는 동안 신우이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고 본인 엄마가 재혼한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물려받은 땅까지 팔아가며 유학 보내줬더니 거기서 술이나 처먹고 놀고 앉아있고 진짜 재수 없어도 저렇게까지 재수 없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렇게 얼마 안 있다 신우이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웬 동양인 남자와 함께 왔는데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다니요. 그것도 결혼한다면서요. 기가 차더라고요. 동양인 남자는 중국 국적인 사람이었는데 한국말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튼 저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면상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았네요. 그날 남편은 일 때문에 못 갔고 저만 갔는데 신우이 말하는 게 기가 찼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딴소리는 안 하고 결혼 비용부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한국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참 저런 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단 상황을 좀 보자고 하셨고 신우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고 좀 있으면 49세인데 지금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 않니? 저 남자를 얼마나 만났다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좀 가족끼리 의논도 하고 시간을 갖고 생각 좀 해보자. 무슨 의논을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린 운명이야. 엄마 진짜 촌스럽게 왜 그래? 간 사람은 간 거고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는데. 그럼 난 결혼도 하지 말고 처녀 귀신으로 죽으란 소리야? 너 진짜 왜 그래?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는 거야. 정신 차려 이거사. 나 몰라. 결혼할 거야. 무조건 이 사람이랑 할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딸 처녀 귀신 만들기 싫으면 잘 생각해. 사실 저는 신우이랑 얼굴 많이 본 적도 별로 없었고 편하게 말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 수위가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어린애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바로 하는 거냐고요. 다 큰 어른이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리고 간 사람이라니요. 아가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어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딴 소리를 해요. 이봐요 언니. 언니는 좀 빠져요. 이건 집안일이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랑 제가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닌데 제가 거짓말로 예의 지킬 필요 있어요? 전 그런 이중적인 사람 못 돼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올케 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어째? 빠지라고? 머리가 딸리면 말을 하지 말던가. 그건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인간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것뿐이야. 이 페류나 알아들었니?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말리시더라고요. 속상한 마음 크실 거라 걱정도 많이 했는데 철딱선이 없고 폐륜인 딸내미까지 와서 시어머니 속을 긁어대니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신우이는 그 남자랑 따로 숙소 잡았는지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결혼시켜달라고 생고집만 피워댔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은 제 통장으로 넣어두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신우이 년이 시아버지 보험금을 자꾸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갈 때까지 간 년이구나 싶었고 신우이 년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인간 말종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일일이 남편에게 다 말하지는 않았는데 안 되겠다 싶어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불같은 사람에 화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정말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역시 화가 잔뜩 난 남편은 당장 신우이를 불러들였고 혼자 왔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보험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는 아버지가 보험금 따로 챙겨줬다면서? 친아들이라 그런 거겠지? 나한테는 딸랑 땅 팔아 유학 보내주더니 큰 돈은 다 오빠한테 갔네? 그건 내가 뭐 상관할 거 없으니 관두고 우리 엄마한테 준 보험금 내가 어느 정도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명품백을 산다 그랬어? 아니면 옷을 산다 그랬어? 그냥 결혼한다고 한 거잖아. 나도 자식인데 왜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다들 쌍심지를 키고 난린데. 그리고 엄마는 내가 친딸 아니야? 엄마가 낳은 자식도 아닌 오빠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 아빠도 돌아가시는데 오빠랑은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너 이게 진짜 말하는 싸가지 보게?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어리광도 정도껏 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지금 와서 뭐가 어째? 보험금으로 결혼을 한다고? 그게 네 돈이야? 그건 어머니 돈이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겨주신 돈인데 너가 뭔데 그 돈을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동생 필요도 없고 어머니한테도 너 같은 딸은 짐덩어리니까 당장 꺼져! 남편은 정말 많이 참고 또 참아서 말을 했습니다. 손이라도 날아갈까봐 제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일부러 작은 아버지까지 불렀습니다. 동생도 남편 성격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셨습니다. 보험금 받은 거 제 통장에 넣어준다면서요. 남편은 그건 아니라면서 아버지가 남은 여생 어머니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남겨주신 돈이라면서 절대 동생 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동생이 정말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남편이 낼 거니 어머니한테는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동생이 돈 얘기 꺼내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지내는 게 어떠신지 여쭤봤지만 괜찮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만 집에 오게 되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도 신우이년이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더라고요. 시댁 근처 사시는 작은 아버지께 연락이 와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가 급하게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시댁에 갔더니 세상에나 신우이년이랑 세상 처음 보는 어떤 나이 드신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의 전 남편인 신우이 친아빠가 같이 와 있던 겁니다. 신우이는 유학 가기 전부터 본인 친아빠와 연락을 해왔었고 지금까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지 핏줄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은 들지만 감히 시댁까지 찾아오다니요. 이미 작은 아버지와 신랑이가 오가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대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어머니 전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본인 딸이 가져가야 할 몫을 달라고 하면서 어차피 시어머니 죽으면 그 돈은 그대로 본인 딸이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니 미리 주면 어디가 어떠냐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동안 결혼한다고 했던 그 중국인 남자친구는 모두 가짜였었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순순히 돈을 줄 줄 알고 그렇게 했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절대 돈 안 줄 것 같으니 이젠 지 애비랑 찾아와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진짜 사람 낯짝이 두꺼울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두꺼울 수 있는 건가 싶었고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옛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저희 시아버지 보험금을 본인들이 꿀꺽하려고 했던 건지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당신이랑 영 끊은 지 오래야. 감히 어딜 찾아와? 딸내미 만나는 건 내가 이제와 뭐라 안 하겠는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리고 정혜숙 너도 네 핏줄인 네 아빠 따라가. 그리고 나 죽어도 너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정신연놈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야, 신고해.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내 딸 집에 내 맘대로도 못 오냐? 그리고 이게 어디서 정신 연놈들이래. 미쳤어? 그러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확 밀치는데 남편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시누이 친아빠라는 인간에게 돌려차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심각했고 그 인간은 그대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시누이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곧바로 시누이년 이때다 싶어 뒤통수 머리털을 움켜쥐고 싹 다 뽑아버렸습니다. 정말 싸움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버지께서 이미 신고를 했었고 조용히 영상을 녹화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미 그 시누이 친아빠라는 사람이 저희 오기 전부터 행패를 부린 것 같아 보였고 그 모든 걸 증거가 될 것 같아 작은 아버지께서 차량에 놓으신 거고요. 그렇게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은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목과 꼬리뼈 쪽에 뭔가 타박상이 생겼고 그 남자도 남편에게 맞아 넘어졌기에 상처가 난 줄 알았지만 상처는 없더라고요. 결국 서로 합의는 했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분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었는데 시누이년이 또 찾아와 돈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현관 앞에서 얼굴 면상에다 소금을 냅다 뿌려댔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네 애비한테 가.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네가 인간이면 다시는 안 찾아오겠지. 저는 문전박대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한참 동안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가끔 연락이 오긴 했는데 저희 모르게 용돈은 보내주시는 것 같았지만 남편도 알면서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힘드시면 말하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지만 어머니 자식인데 어떻게 연을 끊어버리게 하겠냐면서요. 남편은 말합니다. 동생 절대 용서도 못할 것 같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요. 시어머니도 그 마음 잘 알기에 힘들면서도 참으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저희와 한 집에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직까지 시아버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지만 언제나 거실에 걸려있는 시아버지 사진 보며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또 시누이년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원래 자주 봤던 사이도 아니었지만 현재 이렇게 저희 가족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사연에 나온 이름과 성씨는 모두 가명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